네, 안녕하세요. EN 플러스인데요. 지금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12대금 80억 납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납입이 됐죠, 여러분. 네, 납입이 되고 나서 좀 주춤했지만은 지금은 보니까요, 네, 지수가 좀 바닥을 잡는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보이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는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전환점 구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요. 지금 대응,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매집주 한 종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EN 플러스는 지금 뭐 하여튼 아직까지는 뭐 아쉽고 그런 모습이 연장이 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그 80억 대금 납입 있죠. 그래서 자회사 지분을 추가하는 거, 네, 이것이 순탄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 부분이 그래도 지금 현재 강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만약에 이 시장도 어렵고 이 전환사채 발행한 건에 대한 이 대금이 만일 납입이 안 됐다고 한다면은 더욱더 이제 속락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일 수도 있는데 이 대금이 납입이 지난 그 13일 날 다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이게 가장 크죠. EN 플러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플러스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태건과 관련해 가지고 좀 보면은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바이든이 그 현지 시간으로 18일 날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확전이 억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건이 좀 압박이 좀 덜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사실 그 낙폭이 컸던 2차 전지 섹터가 반전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래서 되게 그 리튬 관련주들 뭐 이런 쪽들 2차 전지 섹터에서 이런 쪽들이 좀 시세를 내는 게 보이고 있고요. 네, 여하튼 EN 플러스도 2차 전지 쪽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서 플러스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에코프로는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적었고 낙폭이 컸던 종목인 EN 플러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 부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소 지수도 보면은 현재 쌍바닥을 만들면서 단기적으로 바닥을 좀 형성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그 어제 같은 경우 대량 거래되면서 위쪽으로 올리면서 쌍바닥 패턴에서 이제 두 번째 바닥이 거래가 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죠? 네, 힘이 생겼다. 자, 이 부분에 의의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지수 그죠? 그러니까 EN 플러스는 지금 현재 그런 건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힘은 약해. 네, EN 플러스가 지금 당장은 힘은 좀 아직까지는 약합니다. 뭐 외인 매수는 들어오고 있지만 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외인 매수를 뭐 우리가 변수 주가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변수로 생각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그 강점 요소는 되기는 힘들고 자체적으로 주가나 거래량이 살아나는 게 EN 플러스는 중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EN 플러스는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돼요. 그죠? 거래량이 터진다는 의미는 결국 이제 손바뀜이 확실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매집하려는 주체가 들어올 때 거래량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만 개선이 되면은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물량을 들고 있는 부분 그리고 물량을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그 기대감은 지금 현재 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제 5천 원, 뭐 종가상으로 5천 원 선이 이탈되면 좀 물량을 다시 또 축소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뭐 그 가격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 가격대가 유지되는 이상 우리가 지켜줘야죠. 네, 지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어쨌거나 그 12대금이 납입된 것이 그래도 지금 현재 EN 플러스에는 호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 바이든이 방문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지만 한 번 만나가지고 1차 때 완전히 타결이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태의 변화가 나오면 우리가 다시 어떤 보수적인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을 하면서 해외 변수도 보고 뭐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여기에 따른 판단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십시오. 예, 우리가 순간적인 재료가 나오면서 항상 주가는 급등이든 급락이든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항상 매일매일 체킹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하튼 순간적인 매매 사인이 나오면 제가 막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는 시스템을 항상 미리 마련을 해두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문자를 좀 받으실 분들은 EN+라고 상단의 전화번호에 문자 한 통만 주세요. 100%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이겁니다. 많이 좀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한번 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에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매집주는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매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 이런 종목을 매집을 해야 그래야 크게 수익 나고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매집을 할 만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여기에 딱 맞을 종목을 매집을 해야지 맞지도 않을 종목을 매집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은요,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에요. 시총이 너무 크면 가볍진 않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택한 종목은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사이의 종목이라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가격도 너무 고가권이어가지고는 좀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 잡주성이고 저가주, 이런 쪽들은 부실주 위험이 있죠. 상패될 위험도 있고 그런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가격의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 더블 정도를 목표로 일단 잡아봤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크게 시세도 낼 수 있는 거죠. 시장이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제가 지금 현재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이슈의 주변주가 아니라 총대장주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목들 할 때요, 어떤 종목 매수를 할 때 주변주나 부대장주 이런 거 사서는 안 되고요. 총대장주를 항상 잡아야 돼요.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나마 지금 현재는 3고 시대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즉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3고 시대의 대안으로 우리가 선택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그냥 지나쳐 버리려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자,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어떤 자료냐면은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KB 쪽에서 나왔던 증권사 보고서입니다만은, 자, 10월 금통위 의사록과 물가를 볼 때 확대가 될 11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폭 정도를 일단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 정도를 이제 가늠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은 불보듯 이제 뻔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착안해서 종목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다시피 금리 인상을 하는데 폭과 관련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11월 달에는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KF증권이죠. KF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10월 한국 금통위에서 뭐라 얘기를 했냐면 11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건의 재료가 나왔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달에는 급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고 이슈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11월 달에 그리고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좌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 제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 고금리 장기화 조짐에 고민 깊어진 개미들, 뭐 이런 기사가 지난 10월 1일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문제는 이제 금리가 그 인하되는 것이 바로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한국이 금리 인상을 11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금리 역전이 15개월째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사상 최장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11월 달은 금리 인상이 결국 확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기사도 나온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로 단기적으로는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계속될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어떤 그 기조가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섹터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그 생각이 되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데 가셔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뭐 세 가지만 보세요. 뭐 이를테면 달러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상당히 높죠. 달러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 환율,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율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원화 가치 하락, 고환율이라고 그러죠. 원달러 환율이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또 있죠, 여러분. 네. 자,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최근에 올라와 있어요. 3개월 내에 최고치입니다. 그죠? 네, 1년으로 보더라도 최고치예요, 지금. 4.61까지 지금 현재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전부 이제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아까도 그 달러 보면서 우리가 환율을 좀 봤지만 현재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대한민국 환율도 3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3개월 내 최고치라는 거 1350원대라는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1년을 통틀어 보더라도 지금 이제 9개월 만에 최고치 그 가격선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유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으로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WTI 유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월 내 최고치예요. 그리고 1년으로 봐도 거의 최고치 근처에 지금 현재 육박해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서 시세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 측면에서 이 건과 관련한 총 대장주를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실적도 뭐 나쁜 게 아니고요. 예년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조정장의 아주 최적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과 월봉을 한번 지금 살펴볼까요?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자, 주봉과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움직이면 2021년도에 더블 시세 냈죠. 그리고 2022년도에도 더블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뭐 10% 20%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블 정도를 내는 끼가 많은 아주 가벼운 종목이라는 거죠. 아까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뭐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몇 개월 쉬다가 이제 막 먼저 쭉 튀어 올라가서 급등을 하면 그거 우리가 매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차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매집을 할 수 있는 지금 타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꼭 이번에 좀 비중을 확 실어서 잡아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잡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매집 이렇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매집이라고 문자를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면 제가 막바로 그 종목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고만 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할 시점까지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뭐 한 3번 정도 나눠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타임을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 매도를 하는 타임까지도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꼭 이 종목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문자 주세요. 네, 뭐라고 말씀 주시면 되냐면 그냥 뭐 간단해요. 매집, 매집, 네, 매집 이렇게 문자를 간단하게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요? 네,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블 정도, 최소한 더블 정도 시세 이상을 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꼭 대박 드세요. 네, 대박 드세요. 매집주 잡아서 대박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